네, 국제개발협력 전공은 이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이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쪽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그래서 그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인데요. 사실 국제개발협력이란 말이 생소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대외 원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 원조라고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그 대외 원조를 받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사실 다른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해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국제개발협력입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다양한데요. 가장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빈곤 퇴치, 그리고 불평등 완화, 인권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전공은 그러한 개발도상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배우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언어들을 배우는 것도 모두 포함한 전공을 이야기합니다. 네, 국제개발협력 전공의 장점은 국제개발협력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정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공에서는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다 포진하고 계시고요.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전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언어라든지 문화, 지식을 배움으로 해서 국제개발협력 전공으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지만 지역 전문가로서의 진로도 설정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공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이제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과목들은 세계 시민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제개발협력 입문이라든지 기본적인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심화를 시키는 전공들이 있는데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은 지역별로 심화를 시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식들을 심화시키는 과목들이 또 저희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지식들은 모두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는 지식들이고요. 실제로 국제개발 협력을 진행하려면은 실무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강의실에서 배우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4학년에서는 인턴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전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국제개발협력 전공의 취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진로가 다양한데요. 크게 우리가 진로가 첫 번째로는 정부기관, 두 번째로는 국제기구, 세 번째로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정부기구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이카가 있고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각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들도 예를 들면 교육부라든지 농림청이라든지 이런 각 부처들도 국제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뽑고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이제 진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시도별로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경상남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그래서 각 시도별로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유엔이라든지 유엔의 산하 기구들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
그리고 각 대륙별 개발은행들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국제기구마다도 그 주요 국제기구 산하에 많은 또 로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이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NGO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NGO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원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사회적 부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 운영하는 부서들로도 이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이카에서 실시하는 ODA 자격증이 있습니다. ODA 자격증은 1년에 2번 정도 치르고요. 그 자격증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런 국제기구라든지 정부기구라든지 민간기구에 들어가는데 가산점을 이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한다면은 1학년이나 2학년 수업에서 듣는 수업 내용으로서 충분히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지식을 함량할 수 있기 때문에 4학년 내에 충분히 그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T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GT는 글로벌 트라이앵글 에듀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 트라이앵글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세 개의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세 개의 기관 중에는 하나가 우리 학교, 다른 하나가 해외 대학교, 또 다른 조직은 현지에 있는 국제개발협력기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을 실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1년에 2번 파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동남아에 파견을 하고요. 하반기는 중남미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파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해외에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공에 관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